차량 이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진행되는 날에는 출퇴근 시간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비상 저감 조치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그만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제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한자원 활동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참 정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어떤 정부에서는 고등어를 갖다 많이 이렇게 조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미세먼지의 원인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미세먼지의 원인이 이제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뭐하라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등어 때문만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예.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억지스러운 주장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고등어 얘기하십니다만은 고등어 얘기 나오기 전엔 불고기 판 얘기가 맞아요.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진짜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헷갈리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제 그 중국발이다, 경유차 때문이다, 뭐 석탄 발전소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도 사실상 뭐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 내놨지만은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 지적이 되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이제 2000년대 들었으면서 이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 사실은 이 경유차가 주범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 시내 버스를 비롯해서 경유차를 모두 CNG 버스로 바꿨습니다. 맞아요. 예. CNG 버스로 바꿨으니까 이 미세먼지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세먼지가 왜 안 줄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마다 원인이 다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책 담당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이제 원인조차도 분석을 못하고 대책마저도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책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 어떤 거 내놨었죠? 예. 가장 최근은 지난 2016년 6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 들어 9월 26일 날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대책도 그에 따른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동참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서부터 그리고 집행 그리고 전 과정에 있어서 국민 소통을 통한 그런 의견 수렴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으로는 경제 그리고 개발 위주의 정책이 최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와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 간에 그런 연계가 있는 그런 고려를 좀 많이 못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과학적인 그런 분석
과학적인 역량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을 내놓기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도 없었다. 그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뭐 사실 정부 차원에서 연구들은 했잖아요. 그리고 연구 보고서들도 계속 내왔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그 지자체들은 오히려 다양한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이 뭐 아까 한 그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굵직한 거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그나마도 굵직굵직한 거마저도 예. 사실상 실효성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예. 그 이유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대기 과학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미흡했었다. 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없었다. 전무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그 원인 분석이 그러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우리나라 노력만으로서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외교 문제에서 이제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뭐 환경 문제니까 환경부 쪽에서만 하는 거고 외교부 쪽에 여기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뭐 외교 따로 뭐 환경 따로 뭐 이제 이렇게 경제 따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 대기 과학 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되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예.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외적으로 얼마인지 내적으로 얼마인지 이것조차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고등어 얘기 같은 거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근거가. 예컨대 뭐 발전소 문제라든가 뭐 경유차 운행이라든가 경유차뿐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휘발유 가스차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예, 그런데 이것을 마치 경유차만 그런 건 뭐냐 이렇게 이제 왜곡해서 몰아가는 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경유차만 운행 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행동이 낳는 부작용이에요.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다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어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군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자, 미세먼지. 그럼 얼마나 위험한지 좀 우리 한자원 활동가께서 좀 정리를 좀 해보실까요? 예. 한번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네. 말씀드리면 세계 보건기구가 있습니다. WHO인데요. 2005년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그 보고서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그때 당시 200만 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500만 명 중에 3.6%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천식은 30 내지 40%, 그리고 호흡기 질환은 20에서 30%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위험할까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 내 침투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폐나 기도 등 그 인체 장기의 흡수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호흡기에 그 입자들, 호흡기에 들어오는 입자들을 그 분리해내는 그런 정화해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보다는 민감계층인 유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노인들 분에게 다 안 좋습니다. 커다란 위협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세먼지가 이제 발암물질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시민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피부로 잘 못 느끼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리 없는 죽음을 몰고 오는 살인자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나한테 침투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이 내가 지금 병을 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병이 걸리고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그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즘 이래 보면 뭐 황사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고 황사 마스크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황사만 좀 이렇게 있으면 마스크는 잘 써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평상시에 대기에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일단 그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네. 교통량을 줄이는 형태로 미세먼지를 갖다 좀 줄여보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얘기를 좀 진전시켜 나가보자고요. 그럼 이 정책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세요. 뭐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뭐냐면 사실 이 미세먼지 문제를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뭐 아직 부각이 안 됐지만은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오래전서부터 이미 논의가 되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외적인 요인하고 내적인 요인은 우리가 화석 연료하고 그만큼 원인이 되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야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자가용.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가용을 타지 마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타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안 탑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저 차 파시는 분들이 또 엄청나게 화를 내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부제를 뭐 강제로 한다 그러면 좀 반발이 심하지 그렇죠. 않죠. 3부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제 운행도 사실상 법적 제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제는요, 불가피하게 이런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정부가 일단 이런 규제를 시행하려면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분도 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효과가 크게 없다, 있다, 이거를 논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대기 오염 문제,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유도할 수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자가용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던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좀 일부 옮겨오면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호응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정착되면 교통량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 도심 터널 간의 이제 통행료 문제도 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행료를 이제 올려서 강제 징수하는 이런 방법에도 이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호응도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차 운전자가 과연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해서 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면 자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다. 몇 퍼센트가 줄어들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은 자가용 운전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낼 방법이 없고요. 다만 어느 정도 이것이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질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의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예컨대 2부제나 또는 도심 통행료나 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반발을 좀 덜 살 수 있고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투자 대비 효과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평론가, 그 활동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시가 지금 이 차량 2부제와 그 대중교통 전면 그 무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을 저는 조금 더 좋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그 5월 27일 날 그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의 토론과 그 의견과 그 아이디어가 차량 2부제와 그리고 그 대중교통 전면 그 면제였습니다. 시민들의 그 의견을 통해서 만든 이번 시행이고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차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생님,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의 그 이해와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10가지 시민대책 1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가 나서서 이제 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부분, 더 엄격하게, 더 강력하게 미세먼지의 사활을 걸고 관리하겠다, 시민 건강 지키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민들이 그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 자가용, 특히 경유차, 승용차들이 그 억제가 필요한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대중교통 면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온 그 의견입니다. 이걸 좀 그럼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일단 뭐 얼마나 대중교통 쪽으로 얼마나 할까는 차치해 두고, 자, 그러면 돈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지금 뭐 정확한 거는 아닌데요. 한 350억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경기도까지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75억에서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추정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뭐 며칠이나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얼마나 이용하는가, 뭐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라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본 것이 이 정도일 텐데,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서울시에 있습니까? 지금 돈 없다고 굉장히 지금 난리잖아요. 그 서울시 관계자하고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료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단은 1일 그 교통량을 그 예를 들면요. 한 50억 정도가 들고 그 대중교통 면제를 통해서 20% 정도 증가했을 시 6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드는 부분이 그 시민들의 철새 낭비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재난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미 60억 이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더 돈을 낸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350억, 아까 제가 60억, 숫자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300이 아니 35억. 35억. 그러니까 35억 정도가 서울이 35억, 예를 들어 인천이 한 45에서 50, 45 정도.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이제 한 50 정도, 이제 그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지금 일단은 그 서울은 재난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대책은 있는 건데, 그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이 반대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반대를 하면 반쪽짜리도 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살고 있어서 지금 느끼는 건데, 일단 거기서 대중교통이 공짜가 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너무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반씩 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경기도와 인천은 반대를 해서 이게 반쪽짜리가 된 겁니까? 우선 경기도, 인천이 이제 호응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죠. 그렇죠. 돈 때문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걸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대비 효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에 우리가 동참하고 호응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나의 자그마한 불편, 그리고 투자되는 돈, 이걸 아끼면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그 화력 발전소를 갖다 더 빠른 시기에 없애가고,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더 빨리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저감 효과가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 이제 주장은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입장대로 나름대로 말 못할 또 고민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한 가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는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버스 운행도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가능한 막아야죠. 도심 진입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에 나간 사람들은 또 서울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광역버스를 서울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대수 제한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넣고 싶은 대로 못 넣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서울시에 있던 이 광역버스를 경기도가 다 인수해 갔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광역버스를 한 대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무료로 이제 했을 경우에 자가용 이용하던 분이 광역버스로 몰려가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버스를 증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서울시보다 훨씬 더 부담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지자체 간의 협의도 없이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이제 대책을 발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기분도 나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잠깐만요. 반대할 이유 충분히 있죠. 근데 활동가님이 평가하시기는 어때요? 이런 그 인천과 경기의 주장에 대해서. 네. 그 일부분 대표님께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감을 하지만 일단은 그 남경필 지사가 발표했던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노후된 버스들 다 전기차로 대체하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건강을 위해서 또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세먼지 고농도 시 단기간에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이부제를 더 그 유도하기 위한 전면 그 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가님은 확실하게 이거는 기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고농도실 때는 그거를 단기간으로 빨리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가 이제 결정한 것이라는 얘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갖다 무료화한다는 것은 시민들은 반기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다른 정책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정책 중에서 그럼 효과가 좀 좋은 거, 이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볼 만한 것은 없습니까? 자,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금 뭐 남지사가 얘기하는 대로 석탄 화력 발전소 없애는 문제 이런 얘기 제기하잖아요. 석탄 화력 발전소 없앤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건 몇 %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우선 이제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를 없앤다거나 이런 정책적으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단기적으로 우선 줄일 수 있는 우선이라도 줄여야 된단 말이죠.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고. 대표님 근데 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 그런 건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지금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에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서울시에서 말로만 뭐 근본 대책 그러는데 미세먼지 근본 대책 줄이려면요. 아주 간단해요. 자동차 한 사람 타지 말아야 되고요. 전기 한 사람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사실.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 활동가님께서는 그런 다른 대책들에 대해서 혹시 그 환경연합 쪽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저도 말씀드리신 부분이 동의한데요. 그러나 더 그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그 미세먼지 배출 장소가 좀 다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제일 큰 1순위이고요. 또 전국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사업장이 1위입니다. 예를 들면 그 경북 충남 지역의 그 산업단지라든지 발전소가 몰려 있는 그쪽은 그쪽만의 규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배출 원인 그런 장소 그런 부분을 저감하는 대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좀 다르다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서울 시민이라서 현재 서울시가 지금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그 부분을 좀 높게 좀 보고 있고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전히 말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커다란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대중교통 무료 정도 가지고서는 좀 곤란하고요. 자동차 통행을 이제 줄이는 자동차 통행을 줄이는 대책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 4대문 안에 자동차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가 문제다. 이렇게 어느 한 가지를 지목해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주장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대책은 다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보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좀 알리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동가님.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시험 무대, 테스트 베드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을 하려면 정말 그 적극적인 시민들의 동참, 참여가 성공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뭐 오늘 얘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의를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러지 않고 건강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의 김기복 대표 그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 한자원 기노에너지 팀장님 모시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과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